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청년들이 처한 실존적 질문에 답을 찾는 프로그램 폴리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로그램 참가 청년들을 만나 청년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3,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식탁 사잇길이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구 지원금과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이 위로와 어울림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여러 화두 가운데 하나는 청년입니다. 취업, 결혼 등 청년의 어려움이 조명되기도 하고 청년 정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청년의 어려움 극복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정치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진행하는 폴리코로 프로젝트입니다. 취업, 결혼, 출산 등 청년들이 처한 실존적 질문에 답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 청년 문제를 살피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세상으로 나가 다른 청년들에게 교회의 시각을 전하는 역할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에게는 교회 조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의 시각을 전할 수 있도록 TV 프로그램이나 토론 참여를 위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부터 스포츠, 가정, 리더십 등 분야별로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적 시각과 현실 정치를 결합시키는 목적입니다. Il progetto veniva alla luce con una volontà precisa, quella di individuare risposte all'interrogativo esistenziale di tante giovani che rischiano di passare dalla disoccupazione del lavoro alla disoccupazione della vita. Nel suo tentativo di coniugare il Vangelo.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폴리코로 프로젝트에 몸담고 있는 청년 150여 명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이 제시한 좋은 정치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교황은 전쟁을 실패한 정치의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한다는 시각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어 교황은 청년 정치는 선거 지원이나 개인의 성공이 아닌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또 그들이 정치 무대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소비되고 버려지는 청년이 아닌 청년이 주인인 청년 정치를 바라는 교황의 조언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단돈 3,000원으로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전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운영하는 청년 식탁 사잇길인데요. 김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대학교 인근 상가 2층에 자리한 청년 식탁 사잇길.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메뉴판 가격이 믿기지 않습니다. 김치찌개가 단돈 3,000원. 추가로 1,000원을 더 내면 어묵, 햄, 라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종류도 돈육, 참치, 두부, 비건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비건 김치찌개 있어? 하면서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바로 이렇게 접근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식생활이 이러한 비건 김치찌개를 함으로써 공동의 지구를 지금 살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함께한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이곳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혜인 신부와 주방 식구들은 분주해집니다. 전주교구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거나 소외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지난 10일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옆에는 차를 마시고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김 신부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 밥집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식탁이라고 하는 어우러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교회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겠다. 사익길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오로지 청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 식사를 하고 싶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날도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하나둘 청년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옵니다. 정식으로 문을 연 지 열흘 정도 지났지만 벌써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 대학생들도 사익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인이 소개해줘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하다 보니까 밥을 좀 거르는 때도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학교 앞이고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도 있어가지고 간간히 와서 공부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어르신도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 이틀째 점심을 해결합니다. 여기 좋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맛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야 내가 해먹는데 그 맛, 저 맛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가격은 어떠세요? 가격은 오히려 미안할 정도죠. 현재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이곳 청년 식탁 사익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0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현실적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 교구 지원금과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도움의 손길이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이 장소는 지속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마도 저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급식 현장에서는 폐암의 심각성을 침소봉대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은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을 비롯해 조리 방법 및 급식 환경 개선, 개인 보호구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당 1억 원씩을 정부의 지자체 지원금인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급식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조리 휴임 방지를 위한 오븐 사용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관련해 폐암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들 가운데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 신청 안내와 병가, 휴직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 및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등 급식 현장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객관성이 부족한 유병률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며 사태를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교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인당 식수인원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교육부 대책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도별 적정 배치 기준 시행 및 인력 배치라고 선언적인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과 전국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인당 식수인원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비롯해 조리움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 시간 기준 명시, 폐CT 전수검사 정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김한울 정책국장은 이제 고응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교육 당국의 책임자들을 고발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중지권을 발동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캄보디아의 프놈펜 인근에는 반티 에이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3년 전 폐교됐는데요. 학교에 나무 건물 폐자재로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작품 판매 수익금은 캄보디아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네요. 이힘 기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나무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100개가 넘는 나무 십자가는 한때 캄보디아 반티에이프리업 기술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나무로 지은 건물이 많은데 여기서 나온 폐자재가 십자가로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 십자가엔 못이 한가득 박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박힌 것처럼 빽빽합니다. 이 못들 역시 철거된 학교 건물 주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991년 예수회가 설립한 반티에이프리업 기술학교는 캄보디아 정부의 지역개발로 2019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가난한 학생과 장애인들의 배움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이 학교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빈자의 집. 낡은 나무 조각과 판자에는 세월과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반티에이프리업 학교는 사라졌지만 예수회는 현재 하베엘 학교를 운영하며 더 많은 학생에게 꿈과 희망,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반티에이프리업 학교에서 봉사한 전시회 공동기획자 유진희 작가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하느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사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이 아니어도 그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갤러리 1898 1전시실에서는 김시숙 작가의 마음 머무는 곳 보신이 좋았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신이 좋았다는 창세기 구절처럼 접시꽃과 들국화 등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저절로 하느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에 머물게 됩니다. 3전시실에선 관솔 십자가와 바느질 이야기를 주제로 한 김태만, 신명애 작가의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관솔 향을 좋아하는 딸을 생각하며 관솔 조각품을 만든 아버지와 지인의 바느질 작품 안에는 깊은 신앙의 향기와 사랑의 향기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3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